8월 20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지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가 왜 조정을 추가로 보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나가는 트럼프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을 공식화했죠.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갖다가 407개를 추가시키면서 늘린 거예요. 그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되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 같은 경우는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의 어떤 냉장고나 차 부품 이런 쪽에 그 대미 수출 이러한 그 과정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하나 주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부분인데,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의 대가로 기업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인텔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인텔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인텔의 지분의 10%를 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계획을 갖다가 TSMC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에다가 확대를 시키려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내놔라,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주요 기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TSMC가 9조 2천억 원, 그리고 마이크론이 8조 6천억 원, 삼성전자는 6조 6천억 원, 여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6,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관건이 되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트럼프 관련, 막 나가는 트럼프 관련 이 부분이 또 지수에 좀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어떤 부담, 이 부분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이제 14일로 세제 개편안 관련 입법 예고가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까지 어떤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된 어떤 이런 방구의 어떤 말도 없어요. 말도 없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26일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를 거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시점이 다가오면서 증시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조금 불확실한, 좀 불안한 이러한 심리를 좀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번 주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3105포인트하고 770포인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요거는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어떤 지수의 기준점을 갖고 볼게요. 8월 19일에는 제가 3155포인트, 어제죠. 어제는 3155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3155포인트를 지지하느냐 하향하느냐, 어제 하향했죠. 하향했기 때문에 지수의 저점이 잡히지 않았다, 여전히 불확실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제 3155포인트 하향했기 때문에 이제 3105포인트하고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의 770포인트, 여기를 오늘은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도 3100포인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좀 본다면 310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70포인트요. 오늘 장 초반권에서 지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3079포인트까지 빠졌죠.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3080포인트 전후에서는 하방 경직의 징후가 좀 보일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180포인트 전후를 지지권으로 해서 3105포인트 위로 회복을 해 나가는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3105포인트 위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05포인트와 770포인트 여기가 왜 중요한 건지 요거를 갖다가 한번 차트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의 3105포인트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의 770포인트는 요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점이 왜 중요하냐? 자,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5일 이평선이 쌍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쌍봉이죠. 쌍봉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여 줘야만 요 20일 이평선이 꺾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지수의 어떤 박스권 등락의 패턴을 유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의 패턴을 유지하려면은 바로 이 기준점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3105포인트하고 코스닥의 77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린다.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지수 기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2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양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조정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 장이 끝난 거냐?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장이 끝난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은 경신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3105포인트와 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여야만 박스권의 등락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단시간 내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20일 이평선이 아래로 좀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추가 조정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앞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들이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이 위로 마감됐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보시고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105포인트와 770포인트 위로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지, 이게 오늘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까지,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3105와 770포인트를 지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지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더 봐야 됩니다. 알았죠? 요 기준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특징 종목은 뭐가 있느냐? 자,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선방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먼저 삼성전자, 현대차, YG엔터테인먼트, 동성와인텍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지수가 많이 빠질 때도 삼성전자 주가는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신에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의 규모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미 투자 규모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의 재협상 여지는 원론적으로는 없어요, 지금. 원론적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재협상으로 가더라도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지분을 일부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미국 정부의 간섭이 생기죠. 미국 정부의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한편에서는 어떤 시각도 있냐면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삼성전자가 뭐 이런저런 어떤 순환을 겪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한국 정부의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이러한 불확실한 정권 교체 시기에 불확실한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확정한 이 내용을 뒤집으면서 그냥 강요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규모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재협상의 여지는 없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와 애플을 통한 파운드리 대반격이 있잖아요. 반격이 있었죠.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HBM4 관련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HBM4에 대한 퀄 테스트를 거쳐서 엔비디아 등의 공급 진입하는데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현 위치를 뛰어넘어서 8만 원대 이런 쪽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자,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50.51%예요. 외국인들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50% 비중을 다시 하향하지만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증가로 늘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어디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월봉은 막 이렇게 얽혀 있죠. 이 상태에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자 5주이평선의 지지를 타고 있다는 게 확인돼요. 따라서 일단은 5주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일단 움직여 나가는 게 아직까지는 패턴 기조, 우상향 기조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점이 될 거예요. 5주이평선은 현재 69,7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가 일단 지지 방어되는지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 주요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월, 화, 수. 근데 주가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현대차 오히려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죠? 올라갔죠. 자,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수출 내용이 나온 걸 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거든요.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 6월에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간 거죠. 특히 7월에는요 수출액하고 수출 대수가 모두 증가를 나타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단 부각이 됐어요. 물론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미국의 수출은 감소했어요. 다만 유럽 지역에서 수출이 특히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러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어요. 미국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는 가성비보다는 일단 수익성 극대화 쪽으로 전략을 일단 구사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성비보다는 그냥 승용차나 RV 쪽, 뭐 아반떼, 그랜저 같은 승용차나 RV 쪽의 가격을 각각 2%, 3.9% 올리면서 수익성의 개선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관세 대응에 있어 갖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죠. 아울러서 미국 현지에서 부품 조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현지화 속도를 올려가면서 오히려 미국 내 관세를 갖다가 점유율 상승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뭐 이렇게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를 잡아갈 경우에는 러시아 시장으로 재진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관세 부분을 좀 상쇄시켜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가 자체는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볼 때 월봉 차트 보세요. 보시면 20월 이평선 위로 계속 저항이 됐었어요. 그죠? 20월 이평선 위로 계속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요. 20월 이평선 위로 이렇게 계속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최근에 보면 그죠? 그래서 요 20월 이평선이 현재 얼마에 있냐면은
22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2만 5천 원. 요 20월 이평선 위로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느냐. 요게 체크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현대차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 같은 경우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4억 원으로 흑자 전환됐죠.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같은 게 이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이제 블랙핑크 등의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증가를 통해서 이익이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25일에 중국 특사를 파견하죠. 시진핑 초청 예정인데요. 중국 내 엔터 쪽에 어떤 부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가상으로는 지금 표시해드린 정고점 여기를 갖다가 보시면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주는 돌파 안착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주가 패턴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를 추세적으로 보면요, 5월 이평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5월 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5월 이평선을 지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요 직전 고점, 바로 고점 여기죠. 그러니까 그 주가상으로는 96,000 얼마예요? 600원, 96,600원. 여기를 갖다가 지지로 유지해 주는가?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위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야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성와인텍, 이번 주 조선주 쪽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와인텍은 안 밀리면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LNG 운반선 시장에 발주 개선 조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등의 LNG 운반선의 어떤 수주 소식 등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동성와인텍의 이 수주 잔고가 지금 2조 원이 넘어갔어요. 2조 원이 넘어간 가운데 이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역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여기요. 전고점이었던 29,300원입니다. 29,300원. 여기를 지지축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는가,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보면은 역시 5월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지로. 5월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우상향 추세가 살아있는 패턴이 되거든요. 5월 이평선만 깨지 않으면 이 패턴은, 추세 패턴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린 29,300원 여기를 지지축으로 해서 흐름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우리는 미리 이제 물량 비중을 줄여놨었어요. 그죠? 물량 비중을 미리 이렇게 줄여왔어요. 줄여다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조정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물량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함께 같이 하실 분들은 주식장인 8월 가격 할인 이벤트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를 참고하시고 카페 공지사항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를 확인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